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일부 맡을 건데요. 오늘 저는 아주 재밌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머리 핀을 꽂았네요. 제가 현장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와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부딪히는 게 이 호전 반응이에요. 자, 호전 반응 한번 네이버를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인위적인 자료를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간단한 호전 반응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호전 반응이 무엇이며 그 증상의 종류는 이라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시간은 들으시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얘기하고 찾아보는 시간이 같이 한번 볼게요. 호전 반응은 무엇이며 그 증상의 종류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한약과 같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호전 반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곤 합니다. 여기서 호전 반응은 명현 반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우리의 몸이 치유를, 뭐를 이루는? 치유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치유를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난 증상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이후 호전 반응이 없어지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을 말한다. 더 나쁜 증세나 생각지도 않았던 증세가 또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상이 없어지면서 건강이 좋아진대요. 자연치유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몸이 스스로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기에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메모지 있는 분을 써볼게요. 몸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 뭐죠? 그죠? 여러분이 말하는 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창조적인 방법이죠. 창조의 원래의 모습이 방법인데요. 그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 치료 기전이 있어요. 내 몸에 치료 기전이 있거든요. 그 기전이 활성화돼서 스스로 몸을 고친다. 약이라든가 인위적인 요법을 통해서 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몸을 고치게 하는 것들이 좋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외국 유럽 같은 경우는 먹는 걸로 많이 고치거나 아로마로 많이 고치는데 자연치유, 즉 뭐냐면 대중의학 한번 해보시죠. 시작. 자연치유 대중의학이라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중의학이 바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저희 특허받은 있는 다른 자세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호전 반응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나타나게 되는 기간이나 증상이 모두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호전 반응이 약 일주일 정도 보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왜? 제품 한번 먹으면요, 식품 한번 드시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일주일이면 없어진대요. 근데 이거 왜 우리 거와 이게 다른지 또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다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2개월에서 4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호전 반응이 어떻게 요? 나왔다 없어졌다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호전 반응. 호전 반응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증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이 치유 과정을 겪으면서 몸살은 뭐죠? 그렇죠. 세포 사이사이에 어떻게 돼요? 혈액이 통하고 기가 통하면서 세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몸살을 하는 거죠. 살겠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저체온인 분들에게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열이 발생시키니까. 우리 감기들은 몸살 나죠. 왜 그럴까요?
운동하면 몸살 나죠? 왜 그럴까요?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저체온인 분들이 온도가 올라가야겠죠? 저희 그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와 슬리밍거 333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살이 나는 거는요, 저체온에서 체온이 정상화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죠. 몸살 이꼬로 몸의 온도가 올라간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도 면역력이 몇 배? 5배. 5배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죠? 대단한 반응이죠. 이 또한 호전반 하나로서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체내의 백혈구들이 식균 활동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제품을 백혈구가 수치가 안 좋은 분이나 백혈구가 안 좋거나 백혈병이 있는 분들 입혔더니 온몸에 퍼렇게 멍이 올라옵니다. 네, 적혈구가 활성화되면서 일어나는 반응이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대단한 반응이 이 우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와 슬리밍거 333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14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전 반응 중 하나로 졸음이나 나른함, 시작, 졸음이나 나른함, 밑에 있어요. 이 또한 몸 안에서 뭐가요? 세포를 재생시키면서 발생되는 증상. 특히 무슨 기능? 간장의 기능이 회복되고 개선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병든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 이완작용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간 기능이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간 기능이 회복되면 혈액이 잘 만들어지고 독소가 많이 제거되잖아요. 거기다 세포가 나쁜 세포를 이기기 위해서 좋은 세포가 많이 생기니까 몸에 에너지를 많이 써서 졸리고 에너지를 많이 졸리고 나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와 슬리밍거 333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이어트가 지방이 없어지고 근육이 활성화되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죠. 이러한 변화가 체내에서 발생하게 되다 보니 장기와 세포들이 종일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면역이 왕성해지게 되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몸이 잠을 자서 에너지를 보충하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또한 부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잘 볼게요. 부종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뇌하수체 있죠. 뇌하수체 여기 뇌하수체가 볼게 영양소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장이 활성화되죠. 삼초와 소장 시작. 삼초와 소장과 비장이 활성화되는 반응인데요.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걔가 활성화되니까 수분이 필요해요.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분, 미네랄과 비타민이 있어야겠죠. 수분, 미네랄, 비타민, 수분이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물이 과도하게 축적되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물이 빨리 빨아들이니까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부종이 발생하면 물을 끊어야 될까요? 아니요.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걔들이 뭘로 빠질까요? 맞습니다. 대사작용에 의해서 노폐물로 빠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되고 독소도 잘 빠집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자, 이외에도 변비나 설사가 발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변비나 설사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변비는 연동작용, 설사는 냉증 개선이에요. 시작. 변비는 연동작용, 설사는 냉증 개선. 변비가 왜 생기냐면요.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와 슬리밍거 333 프로그램을 하시면 장의 연동 운동이 좋아지죠. 옆에다 한번 써보실게요. 장은 시작. 장은 연동 운동을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쵸? 대장에 있는 수분을 어떻게 빨아들입니다. 대장의 역할은 뭐 하는 거냐면요. 원래 수분을 마지막 수분, 영양소는 다 만들어졌잖아요. 마지막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거든요. 마지막 수분을 빨아들이려면 뭘 해야 되면 대장은 흉터를 통해서 그 대장에 수많은 흉터를 있는데 흉터를 통해서 장기에 남아있는 그 대장에 남은 모든 수분을 영양소의 수분을 빨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동작용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분을 빨아들이니까 변비가 느껴지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니까. 짜는 효과, 탈수기 효과를 하는 거죠. 대장은
탈수기. 시작. 대장은 탈수기. 그러니까 여러분 변이 너무 무르거나 이런 분들은 대장 역할이 약한 거죠. 왜? 수분이 영양소를 다 만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이 둥둥둥 떠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분과 영양소를 다 대장에 빨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는 대변이 가라앉거나 축축한 대변이 나온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축축한 대변이 나온다는 거 뭐냐면 대장이 영양소를 잘 빨아들이거나 탈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와, 이제 알았어. 변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대장에서 우리 특허받아 입는 바른자 슬리ム 333 운동을 했더니 수분이 많은데 연동작이 부족했던 분은 바로 변비가 해결되는데, 그죠? 수분이 너무 부족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변비가 옵니다. 수분하고 여러분 그 섬유소를 많이 드셔야 될까요? 안 드셔야 될까요? 많이 드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소장에 있던 숙변들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변비가 생기게 되는데요. 당연하죠. 소장에 있는 숙변작용이 나오기 위해서 변비가 나오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장에 있는 유해균을,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장에 있는 환경이 달라지 유해균이 밖으로 빠지고, 그죠? 좋은 균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유해균은 염증 이꼬르 냉증. 시작. 유해균은 염증 이꼬르 냉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냉증이 빠지면 설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해진 숙변으로 인해서 변비를 경험하게 되지만 어느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산균이 발효되면서 숙변을 모두 배설하게 되고 유해균까지 밀어내서 설사를 하게 되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장의 모든 것을 비워내게 되면 이후에는 배변할 때 정상적으로 좋아집니다. 이게 호전 반응입니다.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호전 반응 쳐볼게요. 두 번째 칸 한번 나타내 볼까요? 호전반이 나타난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돼 있어요. 호전 나타난 이유는 자연계에서 중요하다 알려져 있는 호전 반응. 몸을 자연적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인위적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고쳐야겠죠? 호전 반응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약은요 먹자마자 좋아지죠? 당연하죠. 인위적으로 좋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호전 반응이 많이 나와야 좋은 겁니다. 자, 호전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는 생명체의 시작, 생명체의 생존 기능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생소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 중 하나에게 정리해 봅니다. 오늘 호전반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호전 반응은 무엇이냐? 호전 반응이란 시작, 각종 외부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몸의 생존 가능성 높이는 즉 면역력이죠. 생존 가능성은 다른 말은 면역력이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제품을 특허받아 입는 바른 자세를 여러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333 운동, 슬리밍 33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의 생존 가능성,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감기가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계속 다니잖아요. 막 다 1년 입은 사람은 감기에 폭삭 걸리잖아요. 저희는 안 걸려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는 영양 부족과 대기 중 산소 부족, 온도 변화, 물 부족 등에 포함되며 각 생물의 종류, 크기, 생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면역 반응, 대사 조절, 성장 조절, 분화 및 세포 사멸 수용 등이 포함된대. 다시 뭐라고요? 면역 반응, 면역이 좋아지는 반응, 대사가 조절되는 반응, 성장이 좋아지는 반응, 분화 및 세포가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반응, 그다음에 수분 조절 반응 등이 다 호전 반응에 속한대요. 호전 반응이 있다는 건 뭐가 좋아? 면역이 좋아진다, 대사가 좋아진다, 성장 자체가 좋아진다, 세포가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좋아진다, 수분 조절 대사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호전 반응 나오면 기뻐하셔야 되죠. 와! 박수 쳐야 됩니다. 자, 그래 볼게요. 중요성. 호전 반응 우리 몸이 적응과 진화, 지속 가능한 상태 유지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 쭉 나오죠. 호전 반응은 간염과 스트레스 상에 대한 생존 가능성 높이기 위해 나타난 생리적인 반응으로 적응 및 진화,
질병 및 간염에 대한 대응에 대한 연구가 계속돼야 된다. 호전 반응이 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문제가.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식품이라든가 엄청난 요법을 해야 호전 반응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품을 많이 먹으면, 식품을 먹게 되면요, 에너지 밸런스, 장기들 간의 에너지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신경을 인위적으로 열어요.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호전 반응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는 식품이 들어가서 몸에서 하는 시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식품이 들어가서, 시작. 식품이 들어가서 장기의 밸런스, 기능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서 많이 드셨어야 되잖아요. 많이 드시 호전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안 드시면 50만 원 드시다가 안 드시면 또 안 나와.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자, 그런데 저희 제품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박하고 대단한 제품을 만나셨는지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제품을 만난 분들은 잘 사는 분들이에요. 잘 사는 분들. 자, 여러분 장기가 밸런스가 맞으려면 시작. 장기가 자기의 활동 밸런스, 영양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장기가 위치가 중요하다. 시작. 위치. 뭐가 중요하다? 위치.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장기가 위치가 있으면서 상호 간에 너는 이렇게 움직여, 너는 이렇게 움직여 하면서 뇌에서 뭐해서? 뇌에서 명령을 때리거든요. 어딜 통해서? 이 척추의 간극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 척추간 중추신경과 중추신경을 통해서 여기서 뇌에서 보내줘야 돼요. 이 뇌에서 보내줘야 되거든. 이렇게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틀어지고 좁아지고 시작. 틀어지고 좁아지고 닳아서 신경이 즉 뇌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못 받아. 신호를 못 받아. 그런데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코 근육이 잡아지면서 여러분 아래를 쭉 열려보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쭉쭉쭉쭉 빼야 돼. 이렇게 되면서 척추관 신경이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장기도 제대로 근데 여러분 모양 이렇거든요. 이렇거든요. 요렇게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이라든가 많은 요법들이 장기의 위치를 찾거나 상호 간의 커넥션, 그리고 뇌에서 주는 정보를 때리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비해서 얘는 바로 된다. 시작.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와 스리밍고 333 뇌과학 프로그램은 바로 만들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엄청 세고요. 한꺼번에 다 식품하고 다릅니다. 한꺼번에 같이 드시면 더 좋죠. 효과 배가 됩니다. 배가 아니 더 높아져요. 그런 시간과 기간 한꺼번에 모든 장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무지무지 센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척추와 장기의 관계 0.02g의 신경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 척추와 관련된 장기와 신경의 기능이 60% 이상 소실될 수 있대요. 근데 저희가 목을 해도 6kg, 8kg가 누르고 있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여러분 지금 척추를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특허반에 입는 바른 자세 여러분이 그게 안정화되면 60% 이상 손실된 장기가 기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위도 좋아져, 뭐 위산도 제대로 나와, 장도 좋아져, 여러분 심박력도 좋아져, 여러 가지 반응을 하셨었잖아, 솔직히. 근데 이게 무슨 약장사나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에 근거한 말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에. 근데 정말 몸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우리 관건이지.
이렇게 24시간 내내 몸을 해줄 수 있게끔 한다라면 장기가 60%가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럼 계속 이렇게 몸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몸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몸을 하셔야 되겠죠.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반응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에 위나 장이 약한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은 반응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것은 배를 압박해서가 아니고요. 골반을 잡아주면서 배꼽이 당겨지죠. 그래서 척추를 세워주는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 장기가 열려요. 처져 있던 위가 바르게 되고요. 장이 바르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죠? 좀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장기를 건강식단 하나하나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좋게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호전 반응이 심한 분들은 하체부터나 중체부터나 이렇게 입으셔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다음 강사님 엄태호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이지혜 협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모르는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가장 무서운 무지는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적이자 무지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내 건강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 스스로를 알아가는 거 지금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 주제를 잠깐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니까 어떠세요? 이 음소거가 자동으로 되어져 있지 않나요?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카메라 여러 대 두고 이 IT 기기를 두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소리가 나면 저는 가까이 있는 IT 기기를 가지고 음소거를 했었던 조금 무식한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몰라서 했던 불편함이죠. 근데 알고 나니까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음소거가 되게끔 설정을 하고 나니 그렇게 제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만 바뀌면 되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음소거를 안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어리석은 제 자신을 오늘 또 한번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예, 슬리밍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매일매일 이렇게 저 또한 성장하고 변화하는 우리 33 출첵. 자, 이 출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하고 있고 아침이 달라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 삶의 기쁨,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렇게 후기를 피드백해주고 계십니다. 자, 삼삼출첵 신규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삼삼출첵 33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31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12월 2일인데 계속 출첵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주변에 출첵에 정말 필요한 분들 또 삶이 뭔가 무료하거나 또 삶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또 저분들이라면 정말 이 출첵에 딱 맞는 분들이다 라는 분들이 계시면 좀 많이 동원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귀한 기회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2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국에서 7번의 창업 설명회,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창직 설명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번에는 처음으로, 어, 예, 처음으로 이 광양에서, 호남 지역의 광양에서 창업 설명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 또 광양에, 호남 지역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창업을 한번 연결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활용하시면 좋겠죠. 또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슬리밍고 그룹이 발족한 이후로 처음으로 대전에서 창업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 공유를 해드렸고요. 또 못 받으신 분들은 참조하셔가지고 나는 이 지역에 있는데 슬리밍고에 창업이 좀 관심 있다 하신다면 한번 참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39일차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 그 테마로 진행을 하고 있는 66일 미쳐라 39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는 자기경영 26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뤘었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42살에 돈 버는 일로부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돈 버는 일로부터 은퇴하고 나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고 자신이 더 많은 도전을 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썼던 시간만큼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했던 기회비용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2차의 삶을 또 다른 인생 후반전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의 이 프랭클린의 행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그래서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쉽게 놓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은퇴를 고려할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많은 지금 수입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클린은 그 일을 동업자에게 아예 위임해서 네가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봐라 라고 하는 굉장히 관대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인드셋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요, 일반 사람들은 정말 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가장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가치관이고, 그리고 그가 생각할 때 그의 목적과 목표는 이제 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현대인들은 오늘도 돈이 목표와 목적이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일 자체는 그다지 흥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되니까 억지로 하는 일투성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 헬요일 뭐 이런 신조어를 갖다 붙이면서 직장 생활의 고충을 한탄합니다. 기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기쁜 토요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문해 보시는 겁니다. 나는 각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일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성취감, 즉 자기 유능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각자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 일하는 거 정말 싫은데, 나 진짜 짜증난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재정의 또는 또 다른 일을 생각해보는 관점과 이 과정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재정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일을 오래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유능감, 성취감, 그리고 그 일 속에서 느껴지는 보람, 또 함께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로 인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만족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야 돈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돈을 쫓아가면 결코 돈은 나와 친해지지 못하고 나는 점점 역설적으로 돈과 멀어지는 그런 기현상, 비현실적인 상황.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은 현실을 내 현실로 수용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일을 다른 사람 줘버렸어. 나는 평생 돈 쓰고 죽을 만큼 넉넉하게 벌어놨거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이 가치가 바로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와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비교해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요, 돈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자유라고 하는 가치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아우를 수 있거든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감옥을 만드는 까닭에 현대인들이 그렇게 삶이 무료하고 그렇게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관리에 실패하면 시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이죠. 돈과 시간은 자유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다시요. 돈과 시간은 자유를 관통하는 키워드,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시간을 쓰기 위해서 돈을 쓰고, 이 과정을 되풀이하죠. 무게 중심의 차이일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우선순위인 사람들은 좀 다른 선택과 다른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결정을 해 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이죠. 돈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나는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세 번째는 나는 돈을 어떤 대상으로 대우하느냐,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게 여러분들의 안경, 프레임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안경으로 돈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돈에 대한 관념이 생겨요. 근데 그 관념이 현재 내 돈 자산으로 통장에 보여지게 되는 현상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충분하게 앞으로 5년 정도 일하지 않아도, 또는 10년, 또 20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돈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분. 나는 지금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분. 각자의 상황과 입장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부모 탓도 아니요. 나라 탓도 아니요. 내 책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돈을 바라보고 관계 맺고 정의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돈 벌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맞바꾸는 일의 굴레, 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울타리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 빠져나오는 기간은 내 부채 수준과 반비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빚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의 노예가 되어야만 해요. 돈을 시간과 맞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빚은 이만큼 있는데 버는 돈은 요만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일하든지 더 오래 일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고수하다가는 그 이상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삼삼출첵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보이는 그리고 그 길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시각, 관점을 열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욕심입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프랭클린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진짜 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개념요? 돈 관리에 실패하면 시간의 노예가 된다. 저 개념을 이해하면 시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 이렇게 나는 빚으로부터 탈출하고 있지 못하지? 또 여러분들 주변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맨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그리고 그분이 가능하시다면 이 삼삼출첵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빚의 굴레, 변화 없고 계속 어떤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 11시 시간 내는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아이고, 나 그런 시간 없다. 나는 바쁘다. 아이고, 그런 거 할 시간 없다. 시간은 여유 있고 많다라는 사고방식이 기본값인데 그분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살아왔던 환경과 그분이 알고 있는 현실이 그리고 그분도 이런 얘기를 언젠가 어떤 경로로 들어봤거나 듣게 될 터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현재 스코어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시간의 여유가 없으니까 변화를 꿈꿀 여유가 없죠. 이 얘기는요. 1일차에 내 삶의 안팎을 정리정돈하라라고 하는 얘기와 정확하게 다시 만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여백이 없는 사람들은요. 집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도 여백이 없을 거예요. 뭐든지 어지럽고 어수선합니다. 그러니 항상 스트레스에 쌓이고 뭔가 짜증이 나고 분노가 있고 뭘 찾으려고 하면 항상 시간이 어떻게 되죠? 낭비가 돼요. 근데 본인은 정작 시간이 낭비된다는 현실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해 못한 거예요. 왜 삶이 그렇게 빡빡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인과관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고 그 일을 결정한 나의 기준과 원칙은 시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 결국은 시간에 여유가 없는 까닭에 주변에서 얼마든지
돈이라든지, 그리고 기회라든지, 또 그 이상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고, 그 물질의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이 매개체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주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물질은 이 감정, 내 감정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결핍하고, 모자라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렵지? 좀 힘들지? 야, 공부하는 거 참 어렵지?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김주한 교수, 서울대 교수 맞나요? 심리학 분야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분야죠. 뇌과학 분야에서 가장 핫한 분이 김주한 교수입니다. 김주한 교수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참 어렵지? 공부하는 거 쉽지 않지? 부모가 못 배웠더라도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공부하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이니,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니, 단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공부는 어렵구나. 돈 버는 것은 어렵구나. 이걸 내 뇌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부모의 지나가는 한탄 같은 한마디,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진실의 독백이 그 자녀의 인생을, 미래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오늘 내 마음의 진실의 목소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진짜 저 개념을 이해합니까? 저는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이 출첵에 들어가 계신 여러분들은요, 절대 시간의 노예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우리 예전에 이휘재가 출연할 때 인생극장에서 yes or no 두 가지 선택, 결정 중에서 결정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드라마가 인생에서 펼쳐지는 걸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 인생극장 나오면 우리 너무 된 거 아닌가요? 이거 알면? MZ들은 모를 건데. 이렇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침 11시에 결정하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시간의 노예가 아니야. 그리고 오늘 벤자민 프랭클린 선생님이 얘기했어. 돈 관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 다루고 있고, 그 개념을 내가 이제 이해했으면 실천하자.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실천하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딱 한 가지만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금 곱씹고, 나는 시간의 노예인가? 아니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있는 시간 부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매 시간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돈을 벌어주는 일인지, 돈을 쓰게 만드는 일인지, 자산이 되는 일인지, 비용이 되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을 오늘보다 더 나은 1%로 점프업 하실 겁니다. 하루에 1%만 성장하시게 되면요, 1년 365일을 이 성장을 반복하시게 되면 연 37배의 복리 성장을 하시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 개인의 역량과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100원만 여러분들이 오늘 더 버는 일을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돈 100원씩 버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1년이면요, 여러분 370만 원을 버는 부가적인 돈을 버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복리의 힘입니다. 거짓말 같죠? 하루에 100원씩을 내가 더 생산할 수 있는 일에 투자를 뭔가 활동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는 변합니다. 그게 프랭클린 선생님이 42살에 은퇴할 수 있었던 비밀이자 가장 중요한 부의 사고방식이고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이해했으면 어떤다?
실천한다. 이해했으면 알고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알았으면, 이해했다면 실천한다. 행동한다. 한번 해봅시다. 오늘 즐거운 주말이죠? 조금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뭔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또 멋지게 한번 써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40일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화의 시작. 예, 좋습니다.